안녕하세요. 최쌤의 농업톡톡의 최쌤입니다. 원래 날씨가 왜 이런가요? 잎이 퍼런 5월에 산불 건수가 전년 대비 5.2배가 많은 99건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겨울에 심각한 가뭄이었는데 현재까지도 가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에다가 강풍까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늘, 양파 등 여러 농작물에 피해가 있는데요. 포도에도 영향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유난히 화관이 잘 안 벗겨지는 피해가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관이 안 벗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꽃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혹 안 보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포도는 꽃이 피기 전에 암술과 수술이 꽃잎인 화관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개화기가 되면 화관이 꽃받침에서 떨어지고 꽃잎이 갈라지면서 꽃에서 떨어져 나가고 이후 암술과 수술의 수분이 이루어지는데 화관이 벗겨지다가 완전하게 떨어지지 못하거나 아예 화관이 갈라지지도 못하고 갈색으로 말라서 붙어있는 장애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베렐린을 처리를 하면 잔알이 되거나 알이 떨어져 버려서 사실상 상품가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화관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수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분이 왜 부족하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꽃이 필 시기에 내 토양에 수분이 부족하여서 바짝 마르신 분은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물을 주는데 왜 수분이 부족한지를 알아야겠습니다.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삼투의 원리에 의해서 흡수가 됩니다. 양분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의 수분 이동이 뿌리가 수분을 흡수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토양의 양분 농도가 뿌리의 양분 농도보다 낮아야 수분 흡수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로 수분이 흡수가 되는 것은 24시간 일어납니다. 참고로 삼투에 의한 흡수를 능동적 흡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낮에 햇빛이 있을 때의 수분 흡수는 이 능동적 흡수 외에 증산에 의한 수동적 흡수가 일어납니다. 햇빛이 있는 낮에는 삼투에 의한 수분 흡수와 별개로 증산에 의한 수동적 흡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잎의 증산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증산은 잎의 공기구멍인 기공으로 뿌리를 통해서 흡수한 물을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도 더우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고 땀으로 배출해서 체온을 식히게 되는데요. 식물도 똑같습니다. 요즘같이 고온 건조하고 바람이 불 때는 증산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증산이 잘 일어나는 조건은 빨래가 잘 마르는 조건과 같은데요. 딱 요즘 같은 고온 건조 바람입니다. 증산이 많은데 수분 공급 능력이 딸리면 나무에 따라서 잎이 시들거나 타버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요즘 벌써 바람을 많이 타는 가쪽 라인의 잎에서 일소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산작용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낮에 포도 잎에 비닐봉지를 씌워 보았습니다. 잠시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증산으로 배출된 물이 비닐봉지에 고여 있죠. 잎의 기공으로 배출된 물입니다. 흡수한 물의 90%가 이렇게 증산으로 배출되고 10%가 나무가 이용합니다. 증산이 잘 일어날 때 잎의 온도도 식혀주고 강압성 효율도 좋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다시 화관 탈락으로 가겠습니다. 화관은 꽃잎인데요. 이 꽃잎이 잘 벗겨지려면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꽃송이에 수분이 있을 때 화관이 탱탱하면서 모자를 벗듯이 갈라지면서 확 벗어야 하는데 화수에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화관이 갈라지지도 못하고 활력 있게 벗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수분 부족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이 고온건조한 날씨와 바람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기상 조건에서 화관이 떨어지지 못하는 증상이 더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만약 같은 조건에서 고온 건조와 바람이 없다면 이 증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뿌리의 수분 공급 능력이 부족한 데 있습니다. 뿌리의 수분 공급 능력에 문제가 없는 나무는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잘 벗습니다. 뿌리가 물을 흡수하는 원리는 증산에 의한 수동적 흡수와 뿌리와 토양의 양분 농도 차에 의한 삼투 원리로의 능동적 흡수, 이 두 가지입니다. 증산에 의한 수동적 흡수는 햇빛이 있는 낮 동안 일어나는 것이고 삼투 원리의 능동적 흡수는 낮에는 물론이고 수동적 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밤에도 일어납니다. 낮이나 밤이나 삼투에 의한 수분 흡수는 하루 종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 동안의 수분 흡수는 뿌리와 토양의 농도 차에 의한 삼투에 의한 능동적 흡수만 일어납니다. 낮 동안 증산에 의한 수동적 흡수가 수분 흡수의 많은 양을 차지하지만 만약 삼투에 의한 능동적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면 결국 나무는 수분 부족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수분 부족의 결정적인 요소는 능동적 흡수입니다. 증산에 의한 수동적 흡수는 물을 주면은 해결이 되지만 능동적 흡수는 물을 주어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개화 시기쯤은 올해 지금까지 중에서 잎수도 가장 많은 상황이라서 현재까지 잎에서 증산 활동이 최대인 시점인데 반해 뿌리의 수분 공급 능력은 최저인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신초와 꽃을 키우는 데에 전년도 저장 양분을 다 소진하고 올해 생성되는 탄수화물도 축적보다는 쓰기가 바쁘기 때문에 뿌리의 양분 농도는 최저 시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개화 시기에 토양에 비료를 많이 공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뿌리의 양분 농도는 토양 비료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격이 되기 때문에 삼투에 의한 수분 흡수가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증산에 의해서 수분 흡수를 해도 능동적 흡수가 원활하지 못하면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밤에 부족한 수분을 보충해야 되는데 삼투가 불리하면 수분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밤에도 수분 보충이 되지 않게 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되실 줄로 생각됩니다. 낮에 물을 계속 소비하고 밤에 물관에 물을 좀 채우고 보충해야 하는데 뿌리의 양분 농도가 낮은데 토양의 비료가 높은 경우는 이 능동적 흡수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서 수분 부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의 양분 농도는 신초 생장기 강수세로 키운 경우 더 낮은 수준이 되겠죠. 올해는 전년도보다 발화 시기는 늦었으나 발화 시기에 온도가 높아서 자라는 속도가 빨랐고 또한 고온과 저온을 오락가락하면서 탄수화물 소모도 컸고 최근에 지속적인 고온으로 빠르게 자라면서 개화 시기는 또 전년보다 더 빨라졌습니다. 결국 발화가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개화는 빨라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생장 속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대부분 강수세로 자랐는데요. 전년도 저장 양분이 적고 강수세가 된 나무에서는 더욱 저장 양분 수준이 낮아서 같은 고온 건조 환경 조건일 때 화관이 안 떨어지는 장애가 더 많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수세 가지들 사이에서 기부에서 발생된 상대적으로 아주 약한 가지에서도 화관 탈락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관이 안 떨어지는 생리장애가 있는 분들은 전년도에 양분 저장이 어땠는지, 올해 어떻게 키웠는지, 또 토양 비료 상태가 어떤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이유를 찾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강수새로 키웠고 뿌리의 양분 농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비료를 하지 않고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겠죠. 뿌리의 양분 농도가 낮을 때 비료를 많이 주는 것은 수분 부족을 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화관이 갈색이 되고 안 떨어지는 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배법을 공부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화관이 안 벗겨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늘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쌤이었습니다.